유능한 인재가 나라를 돌본다면 정치는 물처럼 흐를 것이다. 노나라 국정을 장악한 개강자가 가제를 뽑고 있었다. 가제는 높은 관직을 맡은 사람의 집안일을 관리하는 총책임자로 평민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다. 세 사람 모두 공자의 수제자들로 정치에 참여할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공자는 과단, 통달, 재능을 갖추고 있으면 정치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보았다. 공자는 3명의 제자들이 정치를 하는 데 필요한 기본 자질인 도덕적인 성품, 원칙, 예법, 재능을 모두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각자 장점도 있다고 말한 것이다. 한 나라의 정책을 책임지는 인물은 다양한 재능을 갖춰야 한다. 과감한 결단력도 필요하고 원활한 소통 능력도 필요하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고도의 사고력도 필요하며 아랫사람을 잘 통솔하는 리더십도 필수 조건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도덕적인 성품이다. 공자가 늘 강조하는 인, 즉 어짐의 수준도 일반인보다 높아야 한다. 이처럼 다양한 재능을 갖춘 인물이 나라의 국책을 운영한다면 백성들은 태평할 것이고 나라는 성대히 발전할 것이다. 그야말로 유수와 같아서 막힘이 없을 것이다. 꽃이 핀 마을에 머무르면 매향을 품은 인생이 따라온다. 공자는 사람은 반드시 어짐과 덕성을 갖춘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아들 맹자의 교육에 대한 어머니의 열정을 나타낸 맹모 삼천지교, 주변 환경이 아이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맹자의 어머니는 곧장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 맹자가 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파랄이 그의 어머니 덕분이었다. 맹모 삼천지교를 따라하는 부모 중 학교가 모여있는 곳으로 이사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녀들의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학교 근처에서 살아야 할까? 꼭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학교와 가까운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진 품성을 갖추었다고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 환경이 중요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아이에게 영향을 끼치는 환경은 꼭 거주지의 사람들만 포함되지 않는다. 자녀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언제나 부모들이다. 부모의 어질고 자애로운 마음은 항상 자녀들이 성장하는 밑바탕이 된다. 아무리 교육 환경이 좋다고 한들 맹자의 어머니와 같은 품성이 없다면 소용없는 일이다. 노년의 공자가 덕성을 갖춘 사람들과 모여 산 것으로 보아 공자의 노후는 꽤 행복했을 것이다. 어짐과 덕성을 가진 사람을 가까이 하는 일은 당신이 어렴풋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대한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오직 어진 사람만이 누군가를 꽃으로 여겨 사랑을 심는다. 공자가 말하길 오직 어진 사람만이 사람을 좋아할 수 있고 싫어할 수 있다 하였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공자는 특히 위선자를 싫어했다. 위선자는 원칙이 없다. 자신에게 피해가 생길까봐 누구에게나 좋은 말을 한다. 그리고 세상에 나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 공자는 이러한 부류의 사람은 타인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내면의 원칙이 없는 사람은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나쁜 행동을 지적할 수 있는 용기도 없다. 따라서 사람을 좋아하고 싫어할 수 있는 것은 내면의 원칙이 있는 어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어진 사람은 타인의 장점을 칭찬하고
상대의 단점을 지적할 수 있는 용기를 지니고 있다. 오직 어진 사람만이 사람을 좋아할 수 있다라는 공자의 문장은 어진 사람은 상대방의 인성을 바라보는 좋은 마음을 품는다는 뜻이다. 가령 소인은 상대방의 품성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지위나 학벌, 학위, 재력, 그리고 아름다운 외모 등 겉으로 드러난 것들을 좋아한다.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좋아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상대방의 됨됨이를 파악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고 또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람됨을 좋아하는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어진 사람만이 진정 사람을 좋아할 수 있는 것이다. 공자의 어짐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공자는 어진 사람과 소인의 차이점도 지적한다. 소인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도 싫어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오염물질을 몰래 배출하는 한 공장의 사장 밑에서 일하는 소인은 그 사장이 자신을 잘 챙겨준다면 그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 사장이 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더라도 자신의 이해관계에만 신경을 쓰는 것이 소인의 속성이다. 소인은 이익에 따라 사람을 사귀고 군자는 뜻이 일치하고 지향하는 바가 같은 사람을 좋아한다. 군자는 상대방이 싫을 때 솔직하게 그 사람의 단점과 잘못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군자는 원칙 없이 사람을 좋아하지 않고 본인도 이익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군자는 누구에게도 아부할 필요가 없고 이익을 위해 아첨을 할 필요도 없다. 군자의 마음은 크다. 상대방을 좋아하지 않아도 원칙을 깨지 않는다면 상대방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넉넉함이 있다. 군자는 먼저 나서서 시비를 걸거나 상대방을 자극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싫다는 이유로 외면하지도 않는다. 군자를 섬기는 건 쉬워도 기쁘게 하기는 어렵고 소인은 섬기기는 어려워도 기쁘게 하기는 쉽다. 군자의 면모를 갖춘 사장이라면 선물을 하거나 자신의 집안일에 관심을 두는 부하 직원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그런 직원을 승진시키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품성의 사장을 기쁘게 해주는 일은 어렵다. 하지만 이렇게 신실한 사장과 함께 일하는 것은 매우 유쾌한 일이다. 군자다운 면모를 가진 사장은 시비를 걸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을 테니 직원은 할 일만 열심히 하면 그만이다. 군자는 사람을 부릴 때는 그릇에 맞게 일을 시킨다. 군자다운 사장은 직원의 능력에 벗어나는 일을 처리하지 못했다고 나무라지 않는다. 소인은 섬기기는 어려워도 기쁘게 하기는 쉽다. 그래서 소인과 협력할 때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로 그를 기분 좋게 만들 수 있다. 소인은 몇 마디 아부에도 기뻐할 것이고 선물 공세를 펼치면 흡족해 할 것이다. 이처럼 소인은 기쁘게 하기는 쉽지만 협력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소인은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배신할 것이기 때문이다. 소인은 사람을 부릴 때는 완전히 갖추기를 바라기 때문에 걸핏하면 가혹한 요구를 하고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을 전가한다. 그래서 소인은 나쁜 일이 발생하면 자신의 부족함을 되돌아보지 않고 그와 관련된 직원을 해고한다. 우리는 군자와 소인을 구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내면의 어짐을 키워야 한다. 오직 어진 사람만이 사람을 좋아할 수 있고 싫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진 사람은 사람을 싫어할 수 있지만 모두와 함께 협력하며 조류에 휩쓸리지 않는다. 이것이 공자가 추구한 어진 사람의 경지이다.
나를 살리는 논어 한마디. 판덩 지음. 이서연 옮김. 출판사 미디어 숲. 선책방 이야기. 정치인은 국민이 공부하지 않고 자아 의탁을 하길 원하고, 군자는 국민이 스스로 바로 세우고 자아 성찰을 하길 권한다.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면 소인은 의지할 곳을 찾고 군자는 지혜를 쌓는데 힘을 쏟는다고 합니다. 타인의 선동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가 먼저 바로 서야 합니다. 저는 마음이 복잡하고 생각이 정리가 안 되면 논어의 한 구절을 읽고는 합니다.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 동안 너무도 많은 혼란을 겪었고, 그럼에도 타고난 국민성으로 어느 나라보다 잘 이겨내고 빠르게 회복해온 나라입니다. 어떤 순간이 와도 지혜로운 국민들의 힘으로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잘 이겨낼 거라고 믿습니다. 마음이 복잡할 땐 논어를 읽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 밤, 선책방.